안녕하세요. 매트랩과 함께하는 딥러닝 4주 완성 부트캠프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신호 처리를 위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최근에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AI 메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술이 바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고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이 카테고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신호 및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 및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몇 가지 매트랩을 활용한 AI의 고객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화면 제일 왼쪽을 보게 되면 요 두뇌의 신호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내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또는 그런 뇌파의 신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의족과 의수 같은 그런 기구를 컨트롤하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거나 또는 지진을 탐지해내는 그런 연구 등이 고객 사례로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의 전체적인 아젠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AI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과 이런 어려움들을 매트랩을 활용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매트랩을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사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매트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의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를 획득하고 데이터에 레이블을 다는 과정 등이 포함이 될 거고요. 다음 단계로는 AI 모델을 설계하고 앞에서 준비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모델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원하는 모델을 배포하는 이런 단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학습에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많은 경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데이터가 충분히 모아졌다고 하더라도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을 다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으로 요구될 때가 많은데 그러면 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특징을 추출하는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데이터를 어, 생성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이런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툴박스들과 그다음에 시뮬링크 등의 모델링 툴을 활용해서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거고요. 일례로는 이제 무선 통신 같은 경우에 통신과 관련된 툴박스를 이용해서 송수신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또 실제와 유사한 그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리니어한 특성이나 여러 가지 RF 임페어먼트 등을 반영한 이런 데이터를 얻는 것이 가능할 거고요. 마찬가지 레이더 역시 이런 레이더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음성에도 역시 이 텍스트 스피치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으로 변환하고 여러 가지 오그멘테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어, 데이터를 증대해서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요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관점에서 매트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레이블링하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틀랩에서는 시그널 레이블러 앱을 이용해서 요 데이터를 불러오고 요 데이터에 대해서 매뉴얼리 또는 레이블링을 자동화할 수 있는 함수가 있다면 그런 함수를 이 앱 안에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레이블링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데이터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전처리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그널 애널라이저 앱 등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호 데이터에 대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뭐 시그널의 패턴이나 피크 값 또는 시그널 엔벨롭을 활용해서 타임 도메인에서 특징을 추출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경해서 주파수 밴드위스의 메저먼트 또는 어떤 스펙트럴의 뭐 스태티스틱스를 활용해서 특징을 얻어내거나 또는 타임 프리퀀시 2D 영역으로 변환을 해서 특징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D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렇게 타임 프리퀀시의 2D의 이미지로 변환하게 되면 이런 기존의 영상 처리에 사용됐던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음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 트룩박스를 이용해서 특징을 추출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AI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으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뭐 SVM과 뭐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인 뭐 클러스터링 등이 화면에 이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CNN과 LSTM 네트워크 등 딥러닝 모델을 직접 설계해서 학습을 하거나 또는 전위 학습, 즉 이미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일부 레이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원하는 모델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법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예제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매틀랩 환경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는 여러 가지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데이터의 양이 충분한지 또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모델을 선택해야 될 텐데요. 예를 들자면 데이터는 충분하지만 모델을 개발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직접 매뉴얼리 특징을 추출하는 것보다는 딥러닝 또는 이제 전위학습을 이용해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어떤 그 모델에 대한 뭐 가독성, 인터프리터빌리티와 그다음 모델의 뭐 성능 이런 것들도 또 고려해야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독성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독성은 어떤 해석성은 뛰어나지만 비교적 성능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고려해서 어떤 모델로 개발할지, 어떤 방법을 개발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틀랩과 오픈 프레임워크 간의 연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케라스나 카페에서 만든 모델은 임포터가 있어서 직접 매틀랩으로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텐서플로어나 카페2, 파이토치 등의 외부의 오픈 프레임워크에서 만든 모델은 오넥스를 거쳐서 매틀랩으로 가져오거나 내보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1A 버전에는 텐서플로어에 대해서는 요 임포터가 있어서 매틀랩으로 바로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게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틀랩에서는 이런 엔비디아 GPU를 이용해서 병렬 연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모델 개발이 완료가 됐다면 배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임베디드 시스템에 배포를 하거나 또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배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이제 임베디드 시스템에 배포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타겟으로 하는 디바이스가 뭐 CPU냐, 뭐 프로세서냐, 또는 GPU, 또는 FPGA냐에 따라서 매트랩 환경에서 만든 인공지능 모델을 쉬나 C++, CUDA 또는 HDL 코드를 생성해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매트랩 예제를 통해서 이제 매트랩 환경에서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예제는 이제 ECG 웨이폼을 시그멘테이션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화면에는 이제 ECG의 로 시그널을 보고 계시고요. 이런 ECG의 로 시그널은 P 구간과 QRS 구간 그리고 T 구간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서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구분해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내는 그런 목적은 사실은 심장의 어떤 질환을 진단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각각의 구간을 구분해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오늘 예제에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는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로 요 210개의 그런 ECG 시그널을 사용할 거고요. 또 각각의 시그널은 15분 동안에 녹음된 그런 시그널이 되겠고 각각의 레이블은 심장 전문의가 레이블을 직접 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ECG 시그널에 대한 전처리와 그다음에 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딥 네트워크 디자이너를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거고요. 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모델을 라즈베리 파이의 로커스트 하드웨어에 디플로이로 하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을 텐데요. 매틀랩에서는 인공지능 모델, 뭐 화면에 보시는 건 이제 딥러닝의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런 인공지능, 딥러닝의 다양한 예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제는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출발점이고 또는 레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LSTM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텐데요. LSTM 네트워크는 화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시퀀스 인풋과 네트워크 아키텍처, LSTM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풀리 커넥티드와 소프트맥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어지는 이런 큰 골격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딥 네트워크 디자이너의 이런 템플릿이 있어서 이런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로드하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데이터는 이제 로 시그널과 이제 레이블드 구간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로 시그널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로 시그널의 값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P와 QRS, T 구간이 이렇게 시작과 끝 지점으로 해서 레이블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LSTM의 시퀀스 투 시퀀스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런 ROI 구간을 시퀀스 레이블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그널 마스크라는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각각의 시퀀스에 대해서 그 레이블을 단 그런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서 70%를 학습에 사용하고 30%를 테스트에 사용하도록 나눌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시퀀스 레이블을 달고 그다음 데이터 사이즈가 좀 길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사이즈를 5,000 샘플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데이터를 준비하는 작업을 화면에 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딥 네트워크 디자이너를 화면에 띄우게 되면 이렇게 템플릿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한 부분, LSTM 네트워크의 이런 시퀀스 예측을 위해서는 이런 이 블럭을 클릭하시면 이런 템플릿에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인풋의 이 블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인풋 레이어에 대한 속성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풋 사이즈를 1으로 변경했고요. LSTM의 히든 유닛을 20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드랍아웃과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그 다음에 소프트 맥스로 이어지는데 풀리 커넥티드의 아웃풋 사이즈는 4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P와 QRS, T 구간과 NA 구간으로 이제 구분을 할 거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요 애널라이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트워크 아키텍처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매틀랩으로 내보내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옵션을 지정을 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의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위의 그래프는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쪽 그래프는 이제 로스의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학습이 진행이 될수록 어, 정확도는 올라가고 로스는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하지만 정확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70, 80% 언더로 해서 세츄레이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컴퓨전 매트릭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은 리얼 클래스, 그다음에 가로축이 예측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P 같은 경우에 40%, QRS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처리를 시그널 애널라이저 앱을 통해서 활용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전처리 중에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뭐 디트렌드를 통해서 뭐 얼라인을 시켜주고 또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한 뭐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먼저 디트렌드를 통해서 이렇게 얼라인을 시켜주는 부분을 이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밴드패스 필터를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는데요. 이 아주 0.5Hz 이하의 로 프리퀀시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움직임, 어떤 심장 이 박동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따르는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와 하리 프리퀀시의 이제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시키게 되면 스펙트럼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변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이제 학습에 사용을 할 텐데요. 특히 여기서는 그냥 이 데이터를 그냥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퓨리의 싱크로 스퀴즈드 트랜스폼을 적용해서 이 데이터 학습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환하게 되면 각각의 매 타임 샘플마다 주파수의 성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습에 이 LSTM 네트워크 학습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000개의 샘플에 대해 각각에 대해서 40개의 주파수의 성분을 얻어내는 것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다면 맥 타임 샘플마다 얻는 인풋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특징의 수가 요 40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딥 네트워크 디자인에서 이런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진단 버튼을 눌러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매틀랩으로 내보내서 이제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미 학습이 된 데이터를 로드하도록 하겠고요. 그래프를 뭐 검토해 보게 되면 기존 특징을 추출하기 전보다 더 개선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이제 검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얻어진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뭐
기존 이제 특징을 추출해서 사용하기 전 로우 데이터를 LSTM 네트워크에 바로 활용하는 것보다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제를 정리하게 되면 어떤 심장 박동의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딥러닝 모델의 적용, 여기서 이제 LSTM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는데요. 근데 로 데이터를 LSTM 네트워크에 바로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요 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뭐 밴드패스 필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특징을 추출해서 네트워크에 입력을 넣었을 때 보다 성능이 개선이 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예제는 요 파일 익스체인지에서 바이탈리노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요 심장의 어떤 시그널을 이제 시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심장 박동 시그널 세그멘테이션을 한 모델을 요 라즈베리 파이에 배포할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는 요 매틀랩 코더를 활용해서 이런 모델에 대한 코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는 요 ARM 컴퓨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이런 코드 생성이 될 것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배포하는 부분은 요 매틀랩에 예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제를 활용하셔서 매틀랩 코드를 활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배포하는 그런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웨이블리 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에 트랜스폼이 신호에 대해서 사인 웨이브의 컴포넌트를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웨이블리 트랜스폼은 신호에 대해서 화면에 보시는 웨이브의 컴포넌트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제 빨간색의 로우 신호 데이터에 대해서 웨이블릿 웨이폼을 이동해 가면서 웨이블릿 코에피션트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고 계신데요. 웨이블릿의 이제 스케일링을 변화를 주면서 이런 코에피션트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런 웨이블릿은 트랜지언트한 컴포넌트, 즉 갑작스럽게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캐치해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노멀 디텍션이나 뭐 또는 생체 신호에 대한 분석, 뭐 지진에 대한 분석 등 어떤 다양한 신호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얻어내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웨이블릿 트랜스폼은 스케일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천천히 변화하는 시그널 또는 하이 프리퀀시 대역에서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캐치가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웨이블릿 스캐터링이 되겠는데요. 이런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해내기 때문에 오토 ML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웨이블렛의 통계적 데이터 역시 특징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런 그 도로에 크랙이 발생한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예제가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웨이블릿 기능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판별해 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시계열 데이터, 특히 이제 조수석의 어떤 그 밑에 서스펜션에 이런 가스도 데이터를 달아서 이 가스도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크랙을 찾아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게 될 거고요. 오늘 사용되는 데이터 역시 오픈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어, 오늘 그 두 번째 예제에서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외부의 트랜스폼을 활용해서 특징을 추출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위학습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위학습은 이미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일부 레이어를 수정해서 원하는 모델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기학습된 모델 중에서 이 전반부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피처 러닝 레이어에 해당이 되고요. 보라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분류를 위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라고 해당된다면 이러면은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피처 러닝 레이어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는 그대로 두고 분류를 위한 레이어 중 이제 일부를 이제 그 변경을 해서 새로운 레이어로 이제 채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해서 원하는 모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위 학습은 딥러닝 모델을 직접 설계하는 것보다는 더 적은 양의 데이터 그리고 더 짧은 개발 시간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개발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로드해서 보니 크랙이 발생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비율이 1대2로 나타나네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게 되면 데이터의 길이는 615 샘플부터 369까지 어떤 샘플의 길이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데이터의 길이를 일정하게 이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461 기준으로 맞추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로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 시계열 데이터에 크랙이 발생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보고 계신데요. 사실 로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어떤 크랙의 발생 유무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Continuous Web Transform을 적용했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랙이 발생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저주파 대역의 푸른색의 어떤 파워의 검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크랙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컨티뉴스 웨브 트랜스폼으로 변환한 것만으로도 크랙의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데 아주 좋은 특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 데이터를 이제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와 이제 테스트에 사용할 데이터를 요 8대2의 비율로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글 넷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일부 레이어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구글 넷의 네트워크를 불러왔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그림을 보고 계신데 굉장히 복잡한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요 이제 마지막 쪽에 이제 해당되는 레이어가 될 텐데요. 그래서 마지막 쪽에 해당되는 레이어를 드러내서 새로운 레이어로 리플레이스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드랍아웃 레이어와 그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새로운 레이어로 지정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레이어를 새로운 레이어로 리플레이스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새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트레이닝 옵션을 지정을 하시고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불러와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트레이닝 프로그레스를 보게 되면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네트워크의 정확도는 올라가고 로스는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보게 되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크랙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제대로 판별했고요. 크랙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에러만 발생한 정도로 해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의 모델이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를 정리를 하게 되면 크랙의 발생 유무를 엑셀러레이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그런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작업으로 Continuous Web Transform의 2D 이미지를 변환을 해서 Convolution Neural Network Architecture, 특히 여기서는 이제 전위 학습을 이용해서 모델을 완성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행동을 알아내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사람의 행동으로는 뭐 걷는 것,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 누워 있는 것, 서 있는 것 등의 행동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사람의 휴대폰에 있는 가속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마지막 예제에서는 오토 ML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웨이브리 스캐터링을 통해서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하는 것, 그리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게 될 텐데, 이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오토 ML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웨이브리 스캐터링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영상 분야의 컨버전 뉴럴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하고, 그다음에 릴루 같은 난리니어의 특성, 그다음에 풀링 같은 에버리징을 하고 데이터의 사이즈를 줄여주는 이런 다운샘플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징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런 과정을 반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블리 컨볼루션을 통해서 특징을 추출하고요. 절대값을 취하면서 난리니어트의 그런 특성을 부여하고 에버리징을 그런 하는 과정을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차이가 있다면 컨볼루션 뉴럴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 컨볼루션의 웨이트를 이제 업데이트, 학습을 통해서 웨이트 하는데 반해 웨이블리 스캐터링은 이미 정해진 웨이트를 가지고 이 웨이블리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특징을 추출해내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그런 함수들을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웨이블리 스캐터링 특징을 추출해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떤 행동인지 알아내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로드하고 요 로드한 데이터에 뭐 액티비티가 어떻고 액티비티에 있는 샘플의 숫자가 어떤지를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시고요. 이런 로우 데이터에 대해서 웨이블리 스캐터링 방법으로 특징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추출된 그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웨블릿의 특징이 거의 470개 가까운 그런 특징이 추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특징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유의미한 특징을 추출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미니멈 리던던시, 맥시멈 렐러번스의 방법으로 어떤 특징을 이제 추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0개의 그런 특징을 추려냈고요. 이제 스코어를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어떤 상위에 열 몇 개의 특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14개 특징을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을 클래시피케이션 러너 앱에 이제 내보내고요. 여기서 특징과 레이블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All 앙상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다양한 앙상블 기법을 적용해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고 요 예측되는 성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은 배그드 트리 기법이 가장 우수한 성능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네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자동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옵티마이저블 앙상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튜닝을 통해서 어떤 최적의 모델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는 이제 튜닝이 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목록들을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레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 어떤 다양한 앙상블 기법과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최적의 모델은 에이다 부스트의 어떤 넘버 오브 러너의 개수가 17인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매틀랩으로 내보내서 이제 성능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 그에 앞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특정한 어떤 기법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했는데요. 요 fit C 오토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와 모델의 조합을 가지고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전 매트릭스로 어떤 그 정확도를 확인해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모델을 얻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예제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그런 행동을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이제 머신러닝 기법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는 요 특징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외부의 스캐터링 기법으로 해서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주는 그런 AutoML 기법으로 해서 모델을 만든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 그다음 모델을 설계하는 것, 디플로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시그널에 레이블을 다는 것, 시그널을 분석하는 것, 그다음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 특징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매트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모델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클래시피케이션 러너나 또는 딥 네트워크 디자이너 같은 앱을 활용해서 여러분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뭐 멀티 CPU, GPU 환경에서 병렬 연산을 통해서 학습을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다음에 모델이 완성이 됐다면 뭐 라즈베리 파이나 GPU 같은 인베디드 시스템에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툴박스 목록을 보고 계시고요. 오늘 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틀랩 도움말에 이 관련된 다양한 예제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여러분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어떤 좋은 출발점으로, 좋은 기준점으로 삼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4주완성 딥러닝 부트캠프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호 처리를 위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유튜브 웨비나와 그다음에 7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부트캠프 응용편으로 해서 요 하루 동안에 어떤 딥러닝에 기반 이상 탐지 기법, 레이더를 위한 딥러닝, 무선 통신과 바이오 분야를 위한 딥러닝 등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